식당에 갔는데 서버가 나한테 음식을 30분째 안 갖다 줬어. 특히 내 테이블에만. 해외여행을 가면은 이제 그냥 동양인 아무한테나 보면서 니아오. 우리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식당 갔는데 거기 주인 아저씨가 우리한테 메뉴판을 이렇게 툭 던지고 왔어. 아, 맞아. 어디 해외에 갔을 때 내가 영어를 못해.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쑥스러워. 그럼 쭈뼛거리면서 되게 조그맣게 말하면서 그래가지고 되게 이상한 어색한 부끄러운 듯한 미소. 이 3콤보가 그 사람을 정말 되게 작아 보이게 하는.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해외여행 나오면은 항상 되게 이슈가 되는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남아 같은 지역은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인종차별 하면은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도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봤고 지금도 이미 한 달 이상 살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크게 인종차별을 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한국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인종차별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행위들을 당하는 것을 봤는데 그럴 때는 몇 가지 좀 약간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들을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나갔을 때 이런 인종차별을 조금이라도 좀 덜 당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식당이나 아니면은 카페 아니면은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갔을 때 옷을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지 말자. 특히 유럽에서.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이탈리아나 프랑스보다는 훨씬 더 실용성을 더 중시하는 독일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운동장에서 이제 뛰어놀다가 저녁 식사 자리가 있다든지 음악회 같은 걸 가게 되면 깔끔한 셔츠와 반바지 정도는 입어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유럽 사람들한테는 그냥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럽 자체의 분위기라는 게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옷을 갖춰 입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거든요. 특히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예전부터 잘 차려입는 그런 격식. 외적인 거를 중시하는 DNA가 계속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본능적으로 그냥 자기 식당에 왔는데 너무 후줄근하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도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렇게 비싼 식당도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구글맵 기준으로 달러 표시나 뭐 유로 표시 한 2개, 3개 정도 있는 식당 그냥 중고가의 식당만 가도 그냥 저희는 밥을 잘 먹고 있는데 한국 분들 같은 분들이 한 3분인가 4분 오셨었는데 다 이렇게 너무 이제 삼선 추리닝보다 더 후줄근한 그런 추리닝에 이제 뭐 그런 차림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딱 봐도 서버가 저희한테 대하는 거랑 뭐 다른 손님들한테 대하는 거랑 그분들한테 대하는 게 되게 다른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좀 그 더.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냥 약간 예의가 없다? 저희도 지금 항상 포르투에서 평소에는 그냥 좀 편하게 입고 다니는 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괜찮은 식당을 예약을 해놓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입고 다닐 뭐 셔츠 정도 하나는 예전에는 심지어 저는 수트까지 가지고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수트케이스를 맞아 수트케이스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거는 사실 단기 한 일주일이나 뭐 한 열흘 정도 여행 왔을 때 그럴 얘기고 요즘에는 이제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게는 못 다니고 있는데 어차피 유럽에 오면은 유럽의 문화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쓰게 되면은 인종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 나쁜 대우를 받아도 되는 가능성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 현지어도 모르고 현지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결국에는 뭐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영어잖아요. 다 그러는 건 아닌데 많은 한국 분들이 자기가 영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쑥스럽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위축되어서 말씀하시는 맞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그래서 같아요. 되게 쭈뼛쭈뼛 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행지 가면 이제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권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좀 언어적인 재능이 있지 않은 이상 한국말을 먼저 쓰는 사람이면은 액센트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약간 그거에 되게 위축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할 말을 자연스럽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액센트가 있어요. 뭐 유럽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백인들도 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 뭐 다양한 액센트가 있고 잘 아시는 뭐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도 액센트가 상당히 심한데 유독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이랑 그리고 일본인 이 두 이제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액센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부끄러워한다는 있어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영어로 액센트 있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액센트가 있는 영어를 한다는 말은 최소한 그 사람이 2개 국어 이상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해외여행을 나가서 영어를 되게 전문적으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냥 되게 쭈뼛쭈뼛 거리면은
그냥 그 사람이 되게 약해 보이는 그 바이브가 느껴지는 거니까 모든 차별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해 보인다는 그런 바이브를 덜 느끼게 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그냥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문장을 되게 완벽하게 풀 센텐스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생기면 더 머릿속이랑 이제 입이랑 되게 따로 놀 때가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단어 몇 개로 커뮤니케이션 하건 아니면 그냥 풀 센텐스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를 하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문장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단어를 쓰더라도 크고 자신감 있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맞아. 세 번째는 아이 컨택이랑 저는 스마일 뭐 이제 이런 바디랭귀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로 표현하는 부분보다 비언어적인 소통이 일반적인 이런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데서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해외 나가셨을 때 외국 사람들이랑 그냥 눈을 마주치면은 눈을 피하거나 뭐 째려보지 말고 씩 웃으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게 되게 힘든데 연습하다 보면은 되게 금방 적응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스마일은 어색한 부끄러운 듯한 웃음이 있어요. 항상 안타까운 게 어디 해외에 갔을 때 내가 영어를 못해.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쑥스러워. 그럼 쭈뼛거리면서 되게 조그맣게 말하면서 그래가지고 되게 이상한 어색한 부끄러운 듯한 미소. 이 3콤보가 그 사람을 정말 되게 좀 작아 보이게 하는.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이제 되게 감정 표현이 저희보다 훨씬 커서 눈 마주치면 하이 뭐 약간 이러면서 웃고 윙크하고 이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같이 윙크는 못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 그냥 그 사람들이랑 그냥 감정적인 교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소한 팁을 주자면은 되게 쉬운 건데 현지어로 최소한 영어 됐을 땐 hello, thank you, goodbye 이 정도 한 세 가지만 그 나라 현지어로 알아도 상당히 좀 약간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영어를 쓰는 나라가 따지고 보면은 미국, 영국,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몇 개 나라 빼면은 없지. 사실 모국어가 다 영어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를 가도 그냥 뭐 다 헬로, 뭐 땡큐 이러기보다는 이 세 개 정도만 배우고 어디 뭐 식당이나 뭐 가게 같은 데 들어갈 때 올라 감사합니다도 이제 뭐 다양한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줘도 되게 그 현지인들은 훨씬 더 이제 친근함을 느끼거든요. 뭐 이 정도만 좀 약간 알아둬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세 가지 플러스 이제 소소한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을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근데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 왜냐면은 있어. 그거는 뭐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분들도 알게 모르게 다른 나라 분들을 약간 비하하는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어딜 나가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게 마련인 것 같아요. 나라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안전하고 뭐 깨끗하고 선진국이라고 해도 선진국이라고 해도 되게 심한 인종차별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막 거기 가면은 인종차별 진짜 심해라고 했는데 갔는데 오히려 막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아가지고 오히려 여기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이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종차별을 당한다는 것 자체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종차별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잠재되어 있는 뭔가 서열이 이런, 있는 거예요. 서열이 인종에 대한. 서열이 있어.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대우를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우리는 인종차별이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질 않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을 대하는 예의가 없고 집 그냥 떨어진다. 하급이다. 저급이다.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뭐 이 나라에도 이렇게 뭐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되게 쉬울 텐데 이거를 되게 인종차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되게 좋은 기분으로 여행을 갔는데 여행에 대한 기분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저는 되게 어떤 특별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단 우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가서 파리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쟤는 백인이라서 황인을 인종차별을 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은 그때부터 되게 힘들어지는데 맞아. 이거를 인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보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서버가 나한테 음식을 30분째 안 갖다 줬어. 특히 내 테이블에만. 어떤 일을 하든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스킨 컬러만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질 자체가 떨어지고
그냥 되게 저급한 행동이니까 그냥 너는 그냥 평생 그렇게 그런 인간으로 살아라. 제가 백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되게 교육을 못 받고 되게 그냥 예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질 떨어지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른 데 가면 돼요. 쟤는 선택권이 없이 그냥 여기서 너는 그렇게 일을 해라. 나는 근데 다른 선택권들이 많으니까 그냥 여기서 안 먹고 다른 데 갈게 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약간 더 해주고 싶다 그러면 요즘에 구글 지도 가면은 리뷰 잘 쓸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리뷰로 이제 뭐 한국말로도 잘 써주고 영어로도 잘 써주고 이 서버가 되게 좀 거지 같다라고 한번 뭐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기분으로 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 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까운 되게, 것 같아요. 되게 아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내 에너지를 소비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식당 갔는데 거기 주인 아저씨가 우리한테 메뉴판을 이렇게 툭 던지고 왔어. 아, 맞아. 툭 던지고 왔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서버 되게 그냥 시크하네 뭐 약간 이러고 그냥 넘겼었잖아. 근데 그 레스토랑 되게 맛이 없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거 던진 행위를 가지고도 여기 되게 인종차별하는 레스토랑이니까 가지 마세요라는 후기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맛은 없었지만 저희가 거기서 이제 뭐 와인을 먹으면서 이제 그분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뭐 인종차별은 아니에요. 되게 좋은 나는 분위기는 좋아했지. 했어. 되게 유머도 있었고 이미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우리 여기 언제까지 너네 영업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또 일단 윙크하면서 너 있을 그냥 만큼 있어라. 선입견이 있으면 단편적인 행위만 보고도 또 내가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런 분들은 진짜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자존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이게 있어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냥 쿨하게 넘기던지. 근데 자존감이 없으면은 약간 좀 더 피해 의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나의 존재만으로도 좋은 존재다, 위대한 존재다, 뭐 약간 아니, 이런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나는 어쨌든 이렇게 혼자서 자유여행을 이렇게 먼 나라까지 다닐 정도로 경제력도 있고 난 정말 근사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실 근데 그게 되게 맞는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전 세계를 다 여행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 그냥 그런 생각만 있어도 충분히 뭐 괜찮을 그렇게 것 같아. 위축되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같은 맥락으로 요즘 되게 좀 이슈가 되는 게 해외여행을 가면은 이제 그냥 동양인 아무한테나 보면서 니아오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좀 큰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그거는 종종 니아오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니아오 근데 니아오만 듣는 건 아니고 뭐 곤니찌와도 듣고 맞아. 저는 다른 한국 분들에 비해서 이제 수염을 좀 많이 길렀다 특색이 보니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일본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태국에 있을 땐 가끔 나보고 태국인인 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 그때는 막 이거 시커멓고 이래가지고. 난 아시아나 이번에 탔을 때 그 사무장님이 인사할 때 나한테만 영어로 말하더라고. 자기한테는 분명히 한국말로 말했는데 옆에 앉아있는데 왜 나한테는 영어로 말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좀 어린 아이들이 백인을 봤어. 백인을 봤는데 가서 신기해가지고 헬로 아니면 뭐 하이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넌 진짜 넌 가정교육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좀 더 기분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서열 속에 우리는 중국인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난 중국인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사실 제가 봤을 땐 큰 인종차별은 아닌 것 같아요. 인구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또 그만큼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와서 뭐 그런 파워가 있기 경제력이나 때문에, 이런 근데 파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은 동양어를 맨 처음에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치, 헬로 중국어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맞아, 맞아.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보고 백인들을 볼 때마다 Where are you from?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헬로라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니아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거에 신경을 크게 안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조금 둔감한 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인종차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맞아. 어느 곳에든지 이상한 사람들은 네. 다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다. 그냥 너가 진짜 정말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은 네가 지금 이러고 있냐. 넌 참 되게 불쌍한 인생이다. 항상 그냥 이런 생각으로 훅 넘어가시고 마음 쓰지 말고 그런 진짜 똥덩어리들을 내 머릿속에 굳이 넣어서 인생을 피곤하게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 인종차별로 또 유명하다는 스페인을 가게 되는데, 혹시나 스페인에서 또 이제 다른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n